58번이요. 솔직히 풀이가 너무 간단하긴 한데, 일단 쉬운 거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제 3수에 나오는 먼매와 그리더님, 요거, 이 3수 같은 경우는 너무 내용이 괴랄하다, 사실. 이게 산을 사람보다 좋아할 정도냐, 이 말이 되냐, 요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오고 있. 먼매와 그리더님이라고 하면, 얘네 둘은 서로 자연, 속세, 세속, 이 기준으로 나누는 거 가능하다. 다만, 항공과 만드는 얘네 둘을 붙이면 싸우면 안 돼. 왜냐면 얘네 둘 다 뭐죠? 속세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뭐가 더 좋다? 호구 허유가 지향한 자연이 더 좋다. 이런 거였어.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선지는 어떻고? 얘랑 얘를 대립시키고 얘랑 얘를 대립시켰단 말이야.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원하는 그 구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여기 있는 애들도 보겠습니다. 민정이도 그 옷, 아.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미리 사죄의 말씀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 이 부분에서 약간의 찐빠가 났는데, 하나는 제가 의도하던 건 아니었고, 하나는 고의로 여러분들을 매기기 위해서, 잠깐 장난을 친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 이 지문에서 이 그림은요, 여기 있을 애가 아니에요. 맨 뒤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왜 여기 있냐? 몰라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최종본까지 확인을 하고 보냈을 때는 그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나온 걸 보니까 여기 와 있더라. 얘는 어떻게 된 일일까?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게 제 파트인데 제 잘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괴롭힌 거고 일부러 괴롭힌 건 문제에 있습니다. 원래는 그림이 있는 문제인데 보기에 그림이 있는데 두 번째 문제야. 근데 제가 지워버렸죠. 음. 이 정도는 조금 매겨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문제는 풀으셨겠지만 같이 한번 지문을 보고 문제들 확인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그거 이제 채우게 해보고 답을 맞춰보는 요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시야라고 하는 게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범위래요. 그냥 한 지점을 가리켜서 그냥 볼 수 있는 범위인 거니까 눈이 두 개잖아요. 시야는 그쪽으로는 지금 60도, 뒤쪽으로는 100도랍니다. 그러면은 넓게 본다면 이쪽 100도, 이쪽 100도에서 200도의 시야가 있겠구나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해보면 간단한 게 한 군데 고정해놓고 짠 아직까지는 내 두 손이 보여 애매한데 여기서부터는 있다는 것 정도만 지금 우리 손가락 움직이는 거 어디까지 보이지? 정확하게는 안 보이고 움직이는 곳까지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제대로 본다라고 얘기하진 않고 그쪽으로 보이는 요 시야
요 정도까지를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범위이고, 그게 120도 정도구나. 뒤에 있는 40도는 안 보이는구나. 천문단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다는 것은 단지 아까 제가 손가락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 손가락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요런 거는 본다가 아닌 거예요. 주시하는 것이 본다는 거죠. 그럼 주시한다는 거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뭐냐? 물체의 상이 각막과 동공을 거쳐서 망막의 더 구체적으로 어디 황반에 맺힐 때 우리는 이게 제대로 보는 것, 주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시하는 시선이 주시선, 응시하는 물체가 주시점이 됩니다. 이 망막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제 시세포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볼 수 있는데, 네, 시세포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곳에 가야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게 바로 황반이고 여기에 맺히는 게 바로 꼬리 지점이 된 겁니다. 문체는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대상, 그러니까 주시점이 움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움직일 때 어떻게 주시를 유지하느냐의 경우, 눈은 눈죠. 여기는 뇌신경의 지배를 통해서 눈알 전체를 상하 좌우로 움직이거나 회전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은 6c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요거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저는 그거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 할 줄 아세요? 그눈 모으는 거? 눈 이렇게 모으는 거? 저는 이렇게 봐야지 되는 것 같은데 멀리 있을 때는 그런 노력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왜 점점 이제 힘이 겨워지는 거죠? 됐나요? 네, 애나요? 된 건가?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음, 됐나요? 이게 뭡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얘를 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야? 자, 눈알에 주시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거 점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더 많이 움직여야 돼. 멀면, 이걸 정상 방향이라고 했을 때, 멀면 조금만 움직여도 되니까. 근데 안 힘들거든요, 이 정도. 근데 가까우면,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힘들다. 눈알을 더 많이 안쪽으로 모으는 것을 뭐라고 한다? 폭주 운동이라고 하고 그 움직이량이 폭주량인데 이건 미터각으로 나타낼 수 있대요. 그 미터각은 뭐다? 물체까지의 거리에 대한 역수다. 왜 역수를 잡았는지 아시겠죠? 멀리 있으면 별로 안 움직이니까 가까울수록 많이 움직여야 된다. 이지. 그런데 사람마다 또 문제가 뭐가 있냐? 동공간 거리가 달라요. 이 정도 차이로 날 수 없고 그냥 달팽이 눈깔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나왔다면 자 눈깔이 여기 양 끝에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정도 가까이 오면은 이만큼 움직이면 되지만 이 달팽이 눈알이라면 이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즉 폭주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폭주량을 확인할 때는 물체까지의 거리도 필요하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하다? 동공 중심 거리가 필요해서 그 두 개를 곱해서 뭐 합니까? 이 프리즘 디옵터 값을 구합니다. 미터 값은 이렇게 구하고요. 거기에 동공 중심 거리를 곱해서 그러면 그냥 델타라고 얘기할게요. 이 델타만큼의 수치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타내는 게 뭐다? 폭주량이죠. 그런데 자, 이제 하자가 난 경우에요. 이게 뭡니까? 눈 운동에 이상이 생겨서 주시선이 주시하려는 문체를 향하지 못하고 벗어나는 편의가 일어납니다. 그 편의는 뭐다? 주시하려는 물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뭐 안구가 원래 모여서 이제 주시해야 되는데 덜 돌아가는 또는 오버해서 돌아가는 이런 게 이제 편의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물체가 겹쳐 보이게, 두 개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초반에는 제가 재밌어서, 원래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그 디즈니에 나오는, 디플러스에 나오는 아이엠 폭스 봤거든요. 거기에 이제 동양 챔프까지 했지만
이것 때문에 은퇴한 사람이 있어. 이러면은 이제 복싱 못 하겠죠. 주먹 두 개, 세 개. 뭐에 맞을지 모른다. 사실은 근데 주먹은 보고 피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거 못 피해요. 근데 엄청 피로해. 피곤해진다. 그래서 이거 적응하기 힘들죠. 자, 이 복시는 피로감으로 인한 생리적 복시, 이거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뇌신경의 이상으로, 아까 눈 운동 기억하시죠? 그래서 상하, 좌우, 회전 운동을 담당하는 고등근과 복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이게 이제 사시성 복시죠. 자, 문제를 내겠다고 작정한 A 부분을 보세요. 여기서 뭐가 나오니까 비교차성 복시, 코 쪽으로 편의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귀 쪽으로 편의되어 나타나는 게 교차성 복시인데, 당연히 복시니까 아까 말한 도착점인 황반의 상이 맺히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시는 뭐가 나왔어요? 이 둘 중에서 비교차성 복시만 나왔습니다. 아, 이건 너무 뻔한데?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교차성 복시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걸 정리하기를 원하고 문제에서는 이 두 개를 아울러서 체크하도록 하겠죠. 그럼 동시 진행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오른쪽 눈, 얘는 고정으로 둘게요. 오른쪽 눈이 비교차성 복시라면 주시선이 코 쪽으로 편이된다. 그러면 교차성 복시면은 주시선이 귀 쪽으로 편의가 되겠죠. 주시선이 귀 쪽으로 편의되고 때문에 물체의 상은 망막의 황반보다 코 쪽으로 치우쳐 맺힌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문체의 상은 황반보다 역시 귀 쪽으로 치우쳐서 맺히는데 문제는 이 뇌라는 놈은 반성 따위는 하지 않아. 내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거 아세요? 착시 해가지고 두 개의 선 길이가 똑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 두 개의 길이가 똑같은데 달라 보이지 않나요? 이런 것들 두 개의 색깔 서로 똑같다. 가운데 선을 지우니까 진짜 똑같아 보이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나 뭐야? 내가 난 틀리지 않아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오른쪽 눈이 오른쪽 눈이 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어떤 상황이다? 오른쪽 눈의 비교차성 복시인데 얘는 뇌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물체를 똑바로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상이 다른 데 맺히고 있잖아요. 주시선이 실제보다 뒤쪽을 향해 맺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뇌는 코 쪽으로 맺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느낀다? 얘는 실제 위치보다 오른쪽, 반대로 얘는 왼쪽으로 나타나겠네요. 솔직히 저는 한 번에 이게 잘 이해가 된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랑 또 이제 뭐 완전히 암기가 되는 거랑은 또 달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정리도 무난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머릿속에 들고서 막 문제를 푸는 거는 뭐 되면 하는데 그건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돌아올 거예요. 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 그럼 돌아올 거예요. 가서 확인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생리적 복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 편의가 발생한 눈을 가리면 피로가 풀리게 돼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반면 사시성 복시는 불쌍해. 그럼 어떻게 한다? 바로 이렇게 치유가 뚝딱 되지 않는다. 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바로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한다? 이제 교정해 주는 거죠. 실제로 이 그림이 이제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옮겼지. 이것이 과학이란다. 요걸 놓고 이제 이 그림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리즘. 아, 요거 다 저기 초등학교 때인가요?
많이 보셨죠? 예. 빨주노초 하나 물고 이게 꺾이는 이게 면을 통해서 굴절되어 나가는 것이 이제 프리즘인데 프리즘의 평면이 교차하는 점 누구고 이게가 이제 꼭지 교차각을 뭐라고 하냐 이게 꼭지각이고 꼭지의 반대쪽 이 평평한 요 면을 이제 지점면이라고 하는 거 지저라고 하는데 스넬의 법칙 몰라요 저도 이 내용이 있죠 뭐 스넬의 법칙 결론 기저 쪽으로 힘 오케이. 그러면 원래 그냥 경로와 이 흰 선의 경로가 이루는 각이 있을 거다 보니까 이 꺾임각 될 텐데요. 이거는 어떻게 구한다? 이 재질이 가지고 있는 굴절률에서 공기 중에 굴절률인 1을 빼고 그리고 얘만의 굴절률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뭐예요? 이 꼭지각을 곱해주면 꺾임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공식인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데에서 왜 그럴까라는 호기심도 거의 없어요. 왜 이럴까?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수학자가 된다는 하시고 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여기에서 추론된, 도출된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빨리 푸는 게 관심사긴 합니다. 자, 23번입니다. 비교적 수월했죠. 주시하고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미터각은 커진다. 멀어지면 커진다.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미터각은 결국 몰랐다니까? 이 역수는 이걸 구하는 방식이고 왜 역수를 취했어요? 얘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데? 미터각. 폭주량이죠. 폭주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미터각과 동공 중심거리 얘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얘는 폭주량을 설명할 때 이 미터각은 물체와의 거리인 거고 멀수록 폭주량은 줄어들고 가까울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역수를 취했던 거죠. 즉 멀면 미터각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고등근과 빗근, 뇌신경에 의해 움직임이 통제된다. 네네네. 뇌신경의 지배를 받아라고 써 있죠. 생리적 복시는 피로 회복, 그래서 눈 감고 좀 쉬면은 치유될 수 있다. 네. 프리즘은 빛의 진행 방향을 바꾸니까 프리즘이라고 얘기했고, 시야가 겹치는 범위 120도. 여기가 이제 주시 범위가 되는 거예요. 얘입니다. 얘예요, 얘. 짜잔. 사실 이런 그림이 있었단다. 음. 근데 이 그림은 그냥 여기 있는 걸 표현한 것뿐이야. 오른쪽 눈 사시성 복시가 있어서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쏙 한 발에 맺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검사 결과 공공 중심 거리는 10시 6.4이고 여기까지 거리가 1m죠. 위쪽으로 3.2cm 정도 편의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 지각 프리즘 렌즈를 사용해서 주시선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이 주시선을 교정하게 되면 이 물체의 상이 상반에 정확하게 맺히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이 결국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제가 뺀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니야, 그냥 시간이 어차피 무제하니까 고생할 거면 좀 더 해봐라 라는 생각으로 뺐어. 선지 1번입니다. 굴절률이 4.2예요. 너무 뻔한 수다. 왜? 3.2cm 편이 되어 있는 거 지금 프리즘 통과해서 이만큼 미쳐? 교정하려고 요걸 쓴 거잖아요. 그래서 수치 요거 맞추려고 한 거죠. 41-1 해서 뭘 곱해줘요? 요거 줘요. 자,
얘를 곱해서 나온 값이 결국 3.2 델타였는데 직각 프리즘 렌즈를 사용해서 정상적인 교정이 돼버렸다. 그러면 꼭지가 아까 기억하시죠? 꼭지가 이거 이제 확대해야 되긴 하는데 그죠? 이 꼭지가 요거는 얼마냐? 중간에 뭘 곱하면 이 값이 나오면 당연히 예, 1을 곱해야 요 결과값이 나오겠죠. 무엇을 곱할 것인가. 그래서 1 델타다. 네, 맞고요. 2번. 주시선 교정을 위해 사용하는 직각 프리즘 렌즈를 굴절률이 큰 소재를 만들수록 꼭지각은 작게 될 수 있다. 어차피 곱하는 거죠. 꼭지각을 작게 만든다. 꺾인 각은 일정할 때 이미 교정을 위해 렌즈를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굴절률이 큰 소재를 쓰면 그림 좀 큰 걸 볼까요? 어차피 이 각도만 맞아주면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얘를 줄이면 자, 이 각이 일정할 때 얘를 줄이고도 값이 같아지려면 뭐 하면 된다? 곱해지는 얘 값이 커지면 되죠. 어차피 얘가 고정이면 얘가 올라가면 얘는 줄어들 테니까. 얘가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프리즘이 얇아도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과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과 우리 안경의 도수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그렇잖아요? 안경 끼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있어 복시? 그랑 다른 개념이긴 한데 눈 앞에 이거 교정을 위한 프리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얇을 수는 좋죠. 눈 많이 나쁘니 혹시? 조금? 아, 부동시구나. 인? 2.0, 1.0 이런 식으로. 원래 눈 좋아요? 아니면 렌즈에? 잘 때 끼고, 그죠? 어, 언제부터? 보통 그때들 하더라고요.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안 나빠지던걸? 근데 나이 들면서 조금씩 나빠지고 있어. 지금은 거의 그 0.8?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 이게 눈먼 자들의 도시구나. 그래요? 어허. 현명하지 않게 보니 차라리 그게 인생에서 나을지. 흐린 눈으로 살기. 아, 행복도 올라간다, 올라간다. 막 어지간히 빠도 잘 안 보이면 좋잖아요, 그죠? 아, 그 말하니까 혹시 눈이 되게 나빠? 가령 이제 부동시니까 한쪽 눈은 더 나쁠 거 아니에요. 나쁜 눈으로 보더라도 그 어떤 외모의 차이는 확 느껴지나요? 너무 보니까 대충 달려있는 위치는 그렇지 않아? 코 위에 눈 두 개, 밑에 입 하나 이런 거는 그 정도는 충분히 봤고요. 역시 이건 어쩔 수가 없구나. 네. 음. 자, 꺾임각이 3.2 델타. 꺾임각이 3.2 델타. 아까 교정한 상태로 나왔던 게 되고요. 그 렌즈를 사용한다면 1m 떨어져 있는 물체 해상이 오른쪽 눈의 황반에 딱 보이는. 4번은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이게 잘못된 걸 알까? 직각 프리즘 렌즈를 통해서 주시선을 정상적으로 교정했어요. 폭주량은 6.4 델타보다 커지겠군. 아, 폭주량. 이거 정상적으로 교정을 했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폭주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극대화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얘 눈깔이 이미 정상이라고 상정해 놓으면 극대화 되겠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폭주량은 6.4가 말하자면 한계점인 거지. 여기까지 해서 두 개의 폭주량 합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대의 폭주량이 어차피 6.4 델타예요. 그러면 교정을 한다는 얘기는 얘 폭주량이 줄었는데 얘가 강제로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잖아.
폭주량이 얘가 안 됐어. 그런데 이 프리즘이 야, 내가 넣어준다 해서 폭주량을 대신 해주는 거잖아. 조정을 하면 어떤 경우라도 이 폭주량을 넘어갈 수가 없다. 조정을 한 만큼 눈은 덜 움직여도 되는 거니까 얘는 커질 수가 없죠. 5번, 고등근이나 빗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교차성 복시라고 할 수 있겠군. 예, 그렇습니다. 자, 25번. 또 과학기술 등장했죠? 예. 귀찮아서 왔다 갔다 이 귀찮아서 지금 뜯어놨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둘 다 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왼쪽 눈이 교차성이든 비교차성이든 복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교차성부터 가보면 어떻게 돼요? 교차성 복시라면 왼쪽 눈이야. 주시하려는 물체 해상은 망막의 황반보다는 자, 교차성 복시니까 어때요? 뒤쪽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뒤쪽에 맺히면 눈은 어떻게 생각해? 실제 위치보다 자, 왼쪽 눈이죠? 코, 입. 산은 어디에 맺힌다? 뒤쪽에 맺히는 거. 뇌는 내가 스스로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뭐야? 오른쪽에, 코 쪽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1번 거는 그래서 반대인데 비교차성으로 바꿔봅시다. 비교차성이라고 하면 물체 이상은 황반보다 아까 반대죠? 코 쪽. 그리고 실제로 코 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위치더라도 뇌는 스스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왼쪽 뒤쪽에 있다라고 느끼는 거. 3번이 정답입니다. 아까 했던 그 정리대로 하시면 원래 어디에 맺히느냐 이거는 입사각과 반사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몰라도 그냥 나와 있는 설명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설명이 안 나와 있다. 여기까지 해보고 나니까 사실 26번 주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결국은 뭐다? 이 복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착역 뭐 황반의 상이 정확히 맺히도록 하는 것이다. 우후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활약을 할 때가 됐죠. 오늘 나눠준 힌트. 자, 지금부터 해보십시오. 시작. 왜? 뭘 생각했어? 아, 꿀 빨려고 그랬구나. 아, 앞에 있는 저놈이 이어서 설명할 줄 알았구나. 어림도 없지. 돼요. 다만,